저희 VM웨어 뷰 4.6 제품은 저희가 비전을 선도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 VM웨어 뷰는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이미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VM웨어 vSphere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때문에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안정성, 성능 확장성을 그대로 데스크탑 가상화에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딸려오는 효율 중에 보안성도 있고요.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용자 체감 환경 역시 큰 효율을 이루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데스크탑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으로 가시더라도 10,000대 가까이 이런 환경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저희 VMware 뷰를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로 가다 보니 접속하시는 사용자분들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윈도우 XP를 7으로 전환하신다거나 데스크톱과 모바일 동시에 쓰신다는 이런 환경 모두 확장된 사용자 환경 지원으로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VM웨어 뷰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상의 가운데 보이는 이 서버들의 모음이 있고요. 이제 물리적인 서버들 x86 서버들이 되겠고요. 이 서버 위에 가상화 플랫폼을 하나 얹습니다. 이게 저희 VM웨어 vSphere고요. 서버 가상화 할 때 쓰는 그 vSphere랑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 그 VM웨어 뷰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VM웨어 vSphere 4 Desktops라는 vSphere의 제품이 번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를 구매하시면 이 vSphere를 뷰 전용으로 쓰실 때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 플랫폼 위에 각각의 VM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 VM들은 윈도우 7, 윈도우 XP 같은 이런 데스크탑 OS들을 올리시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쪽 끝단에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중앙에 있는 VMware 뷰 매니저, 이게 커넥션 브로커 역할을 하고요. 접속을 할 때 사용자 인증 같은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단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뷰 매니저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뷰 매니저가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보를 딱 알아챈 다음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ID 패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 ID 패스워드를 액티브 디렉토리에 물어봅니다. 이 사용자 ID 패스워드가 맞는지요. 그래서 맞다고 인증이 오면은 그제에 가서 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데스크탑으로 다시 리다렉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뷰 매니저가 한 역할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세션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PCO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VM과 클라이언트가 1대1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접속하는 환경이 다 오픈이 되어 있으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중앙에 이런 방화벽 같은 걸 하나 둬서 네트워크를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데스크톱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꼭 저희들이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저희 서버 가상화 플랫폼인 vSphere 4.1이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탑 가상화로 가시려면은 이 그냥 일반적인 x86 서버에 위에 가상화해서 서버 가상화하는 거랑 똑같이 그 플랫폼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의 VM을 한꺼번에 탑재를 하고 그리고 자원 이동을 쉽고 빠르게 제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원을 한꺼번에 VM에 할당을 해서 많은 양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높은 성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스크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저희 VM웨어에서는 단연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부트스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아침 9시 출근이다 했을 때 8시 40분 정도부터 많은 사용자들이 와서 가상 PC를 이제 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원이 한 10명, 20명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100명, 200명 이렇게 1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면 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기 때문에 부팅 전체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가상 PC 하나 부팅하려고 하는데 15분, 20분은 기본이고 30분 이상 넘어가 버려서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VMware는 이런 특징적인 부하에 최적화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양한 BMT를 함으로 인해서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고객분들께서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vSphere가 제공해드리는 또 다른 기능인 HA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무장애 무데이터 손실 데스크탑을 돌리고 싶다. 1년 중 단 0.1초 다운되면 안 되는 이런 데스크탑을 원하신다면 폴트 톨러런스 기능, FT 기능을 이용하셔서도 데스크탑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 가상화로 갔을 때 데스크톱 가상화로 가게 되면은 화면값만 전송을 받게 돼서 보안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화면값을 전송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VMware는 PCO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화면값을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굉장히 효율성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에 맞춰서 품질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게 초당 3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1초에 30개의 화면을 보내는데요. 제가 이 효율성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고자 0.05초당 한 프레임인데 초기 3프레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레임이 전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그래픽 데이터들이 좀 깨져 있는, 그러니까 압축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명 깍두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밑부분에 있는 글씨들은 정확하게 깨지지 않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PCOIP 프로토콜은 그래픽 데이터, 아이콘 데이터, 글자 데이터, 메타 데이터 이런 거를 각자 따로 분류를 해서 전송을 하고요. 화면값이 전송될 때 가장 중요한 글자 정보는 맨 먼저 보내고 그래픽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좀 나중에, 이게 좀 나중이라는 게 0.01초 이런 단위입니다. 그 이후에 보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완만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많은 그래픽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려면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때 네트워크가 많이 불안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프레임이 전송이 됐습니다. 0.1초가 지나갔죠. 근데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이 아까에 비해서 좀 더 선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레임에 가서는 원본과 동일한 손실 없는 정확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초당 30프레임이 전송되는 것 중에서 앞선 3프레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타사의 경우에 이게 24프레임으로 저희보다 프레임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레임이 24프레임이든 30프레임이든 고객께서 별 컨선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프레임 수라든가 아니면 혹시 이미지 품질을 저희 PCOIP 프로토콜 설정 사항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콜센터라든가 은행 창구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변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프레임 수를 적당량 줄여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훨씬 줄이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웬 환경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막 네트워크가 좀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도 이미지 품질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모든 사용자가 끊기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측면은 관리를 얼마만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VMware 뷰 제품에서는 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일종의 대시보드 역할인데요. 첫 번째 접속하자마자 제가 한눈에 우리 지금 데스크탑 어디가 문제가 있고 서버는 헬스가 어떤 상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총 22개 시스템이 정상인 걸 확인을 했는데 2개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옆단에 시스템 헬스를 보면은 트랜스퍼 서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퍼 서버는 저희 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기능이 없더라도 데스크탑 가상화 서비스 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관리자라면 이걸 보고 지금 트랜스퍼 서버는 지금 당장 작업 안 해도 되니
다른 작업을 우선 하겠다. 아니면은 뭐 프라브럼 데스크탑이라고 표현된 6대를 먼저 보겠다. 이런 식으로 빠른 정보, 빠른 판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으로 갔을 때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거는 기존에 쓰고 있던 어플리케이션, 엑셀이라든가 뭐 MS 워드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크로벳 리더,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그루베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이전 상황과 똑같이 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럼 사용자에게는 이 지금 가상 데스크탑 환경의 OS가 윈도우 XP든 7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업무만 똑같이 되기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VM웨어는 타사와 다르게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가상화 기능을 하나로 봐서 관리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데스크탑 가상화와 합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이 CNAP 기능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화면이 한 예로 들었을 때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요. 이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이라고 했을 때요. 제가 뭐 업무를 하다가 한컴 오피스 파일을 열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제 PC에 설치가 안 돼 있으니 기존 상황이라면 PC 관리 담당자께 전화를 해가지고 저 아래 한 걸 필요합니다.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CD 가지고 오셔서 설치를 해서 뭐 설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뭐 시간 소모가 좀 심하죠. 데스크탑 관리하시는 분들 시간 소모가 있고요. 하지만 이 CNAP이 VM웨어 뷰와 함께 작동했을 때는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한컴 오피스 필요합니다. 설치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사용자 PC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관리 콘솔에서 한컴 오피스를 이 사용자 데스크탑에 딱 찍어줍니다. 그럼 바로 이 사용자가 다음번 로그인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CNAP 기능 때문에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CNAP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CNAP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됐을 때 함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설치 파일,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각종 실행용 DLL 같은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단일 파일, EXE나 MSI 파일로 묶어서 이게 실행이 될 때 가상 환경처럼 실행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려면 레지스트리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들을 읽고 쓰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CNAP의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버추얼 레지스트리 그리고 버추얼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마치 어플리케이션이 제 PC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 가상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또한 파일 I/O 시스템 콜도 역시 우회를 시켜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차피 파일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또한 이 CNAP 중의 기능 중에 하나가 윈도우 OS를 가리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다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98, 2000, XP,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XP에서 돌아가던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7에 잘 안 도는 경우가 있는데요. CNAP을 사용하면은 그런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CNAP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CNAP으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이제 패키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패키징한 거를 사용자에게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매부다. 그러면 구매 프로그램을 CNAP으로 한번 패키징을 한 다음에 이 사용자들에게 클릭 해가지고 이 그룹에 선택을 해주면은 그 사용자들 다음번 로그인했을 때 구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 관리화된 어플리케이션 관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는 지금 CNAP을 몇 가지 미리 패키징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크로벳 리더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배포하고 삭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기능들 역시 CNAP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